오늘 이제 부부의 문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면 이 부부가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의 반쪽 항아리, 반쪽 항아리가 딱 만나가지고 합을 딱 이루면 그 항아리 안에는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아이가 탄생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겠죠. 그리고 부부가 건강한 만남이 이루어서 하시는 일들이 점점 열려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부모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효가 되죠. 그 자체가. 그러니 삶의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이루어진다 해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화만사성. 너무도 중요한 소식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합의되는 일에 정성을 쏟으면 그것이 결국 최고의 인생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다른 것이 좀 고달퍼도 괜찮아요.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합을 이루는 일은 내팽개치고 막 바깥에 너무 일에 바쁘게 쏘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미 거미가 있어. 아무리 집어넣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바닥이 난다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 나갈 때 만사성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원에서 보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다 결혼 주기 하셨죠? 몇 분 이제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결혼을 많이 하셨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은 앞으로 결혼하셔야 되고 또 다른 하시는 분들을 또 인도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대체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그럽니다. 좋은 남편 만났네. 좋은 배우자 만나서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부터 내가 남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모양처 같은 아내를 만나. 그럼 결혼 잘했다 그러죠. 그리고 좋은 남편, 아내 입장에서는 멋지고 능력 있고 유능한 남편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서로 만날 때 계산을 하게 되죠. 괜찮는가? 건강은 한가? 재산은 좀 많이 있는가? 유능한가? 뭐 성격은 좀 맞는가? 이렇게 해서 괜찮겠네 하고 만난다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다 행복했습니까? 많이 따진 분일수록 만나고 나서 실망이 더 크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만나기 전에는 내 가장 좋은 것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나쁜 건 안 보여줍니다.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는데. 보여주면 깨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보면 이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특사님 결혼하셨으니까 실망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갈등이 나죠. 불신이 일어나죠. 아니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빚이 더 많네. 성격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를 배려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서 다 심각한 실망을 하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옛날에는 꾹꾹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못 참겠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냥 깨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마음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결혼관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건강한 결혼관은 내가 내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남자분들은 따라하십시오. 내가 내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좀 궁합을 맞추는 겁니다. 예.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내 남편의 좋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바로 서면 아까처럼 내가 정말 한 존재를 바로 서서 바라본다면 그도 나를 그렇게 보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이 항아리가 바로 이루어진다. 예.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결혼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여기 우리 앞에 계시지만 예, 왜냐면 기대를 많이 하니까 해보는 기대대로 안 돼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하는 생각도 가졌다고.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더구나 성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고 헌신적인 줄 아는데 지극히 이기적이더라고요. 예. 제가 많이 셈을 했다고. 예.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오늘 같이 공부할 마음 일기를 섬으로써 내가 바로 서시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시죠. 배우자의 좋은 남편, 아내가 되는 것. 예, 이겁니다. 자, 이런 결혼관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예, 일기를 같이 한번, 예, 지난번에 이제 부모와의 일기를 썼었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좀 낯설긴 하겠지만, 이 일기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자신의 이것을 대입을 해 보십시오. 대입을 해 보십니다. 자, 이 일기의 첫 스타트는 주어지는 화두예요. 맨 처음에 저 화두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이 마지막 귀절에서 현대식 화두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아니,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힌 사람 없습니까? 없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고개를 그때 안 나요. 뭐야, 내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도 괴롭히고, 아이도 괴롭히고, 뭐. 예. 이게 저희 마음 공부의 첫 단추입니다. 예. 많은 그동안의 그 주변의 공부에서 이 첫 출발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어요. 예. 나를 괴롭힌 사람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런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으로 근본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한번 내가 내 내면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로움이 일어나지 상대가 아니다는 것을 이 일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한번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 일기는 어느 때 쓰느냐 하면 두 사람과의 함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살면서 내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짜증나거나 막 이럴 때가 있죠. 분노가 치밀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저걸 먼저 딱 기록하고 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주 지금 2주째 이걸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 속상하고 화나는 것이 우리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주변에서 내가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 속상해 죽겠어. 왜 나 속상하게 하니? 스트레스 주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면서 아 엄마가 나 때문에 속상하는구나. 나도 누구 때문에 속상할 수 있구나. 착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걸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전혀 아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화나고 속상한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주변 상황이 아니에요. 불경기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게 아니에요. 장사가 안 돼서 아니에요. 저 내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 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호다. 내가 깨어나게 하는, 내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보여주게 하는 신호다. 여러분들, 제가 뭘 잘못 먹고, 여러분들이 잘못 먹고 배가 아파요. 그럼 이 배가 아픈 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예.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안 아프게 진통제를 주고 그러거든요. 배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 먹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안 먹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안 아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먹고 뭐 안에서 뭐 어떤 난리가 날지 사람 죽겠죠. 예. 똑같습니다.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제가 신호등을 이야기 들었죠. 신호가 딱 왔다 이 말. 그때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바깥을 향한다고.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는. 아시겠죠? 예. 자, 출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현실 상황은 이제 부부간에 많이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남편은 또는 아내는 나에게 자주 잔소리를 한다. 잔소리를 할 때 속상하죠? 근데 속 안 사는 분도 계시다고. 어떻게 했어요? 잔소리 할 때. 예? 우리는 내 배우자가 나한테 막 잔소리 할 때 그 잔소리 때문에 화가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깨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마음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잔소리를 하는데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한다면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어 한다고 한다면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어떠세요? 예. 현실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깊게 다시 한번 자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무의식 속에서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내가 화나게 한다고. 그럼 우리 말 속에 스트레스 주지 마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다른 사람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상황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창에 딱 빠진 겁니다. 현실 거부. 남편은 나에게 자주 잔소리를 하면 안 돼. 안 돼. 현실을 딱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화나는 원인. 예. 안 돼. 자, 바꾸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편은 나에게 자주 잔소리를 해도 돼. 화나겠습니까? 화납니까? 해도 돼. 그 순간 나도 여유가 있게 되고 화가 안 나. 안 돼 할 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할 것은 내가 안 돼 하고 있을 때 나는 중생심에 빠져 있고 분별심에 빠져 있는 것, 주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 지금 뭐 비가 막 오고 있는데 비가 오면 안 돼 하는 사람은 화가 난다고. 그런데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가 와도 돼. 와야 돼. 받아들이면 화가 나지 않는다고. 그건 뭡니까? 그때 내가 불보살의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마음이 아주 그걸 수용한 겁니다. 돼.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현실에 어떤 일에 우리 주변에 뭐 지금 바깥에 불이 나요. 그럼 불이 나려 안 돼 하는 사람 막 못 견뎌야 할 겁니다. 불이 나고 있는데. 그런데 불이 나야 돼. 왜? 나고 있으니까. 나고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대처를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불을 끌 수 있는 일을 빨리 더 건강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 돼, 안 돼가 여기서 지옥의 생활이냐 천국의 생활이가 갈림길이 옵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안 돼 할 때 왜 그것이 화가 나느냐. 상대가 잔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판단을 딱 합니다.
여기 나오죠. 남편은 고집이 세.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뭐 이런 이야기. 내가 탁 상대에게 하고 있다고. 그것을 각자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그때에 나타나는 그 판단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입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자기가. 해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제가 표현했듯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했어야, 아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잔소리가 사랑스럽게 들리겠죠. 고맙게 들릴 수 있겠죠. 예.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화가 안 나겠죠. 예. 그럼 왜 이런 판단을 할 것인가? 왜 저런 어두운 판단을 하는가? 예.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예. 깨어남의 창이에요. 깨어남의 창 1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 수용 1. 화나고 속상한 것은 내가 현실을 거부하고 남편을 고집이 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가 더 고집이 세다. 이것이 이제 앞에 현실의 창과 생각의 창을 이 한 장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내가 화나고 속상한 것은 현실을 딱 거부 안 돼 하고 있다고. 거부하고 남편 또는 아내를 고집이 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고 판단했다면 전혀 화가 나지 않았겠죠. 예.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일기에서 가장 건너기 어려운 그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먼저 여러분들 표현을 하고 나면 건널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를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조용히 살펴봅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더 고집이 세다. 내가 더 고집이 세다. 현실이라고 하는 거울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예, 거울 속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처음에. 예,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보시고 매 시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뭐 금방 보입니다. 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고집이 센 사람들일수록 고집 센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보여요. 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안 보려고 그러죠. 이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제가요, 평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잘해요. 잘하면서 어떤 사람을 지금 당신 거짓말하면 안 돼 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니나 잘해. 이게 뭐 다 갈등이 오죠. 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상대한테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내가 더 그렇다. 내가 더 고집이 세다. 내가 더 이기적이야. 내가 더 게을러. 내가 더 인색해. 예. 내가 어떤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까운 인연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내가 비춰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그게 뭡니까? 해강반조하는 것이고 통만법 명심하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속에 아픔이 많은 분들은 이것을 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아야 내가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찾게 되고 내가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여기까지 와서 많이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보시면 한순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더 무엇마하다는 사실을 놀랍게 자각하는 겁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예, 아직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예, 좋습니다. 안 되시도 억지로 되라고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가셔가지고 주변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사람들은 나를 이미 보고 있어요.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하면 큰일 나니까. 예. 깜짝 놀라요. 그런데 오늘날 본인이 내가 그렇다고 고백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뜻하게 볼까. 예.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예. 지위가 높을수록, 예. 많은 것을 가진 분일수록 이걸 볼 때 사람들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아, 박수 한번 쳐드려요.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입니다. 내가 느끼고 깨어날 때까지, 내가 눈을 뜰 때까지 남편 또는 아내는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려고 하는데 미리 정리를 해버리면 내가 볼 거울이 없어져 버려. 그대로 계셔야 돼요. 예. 이게 또 삶의 신비입니다. 예. 정말 이 부부가 만나야 될, 예. 너무도 만나야 될 원인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예. 그대로 계셔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이 보냐면, 아, 내가 남편 또는 아내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내 내면의 모습이 같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이 선언을 딱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평소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구걸하고 있었는가. 당신 나 좀 알아줘. 나 좀 괜찮다고 좀 인정해줘. 사랑해줘 하고 손을 내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그걸 거두어드려야 돼요. 그걸 거두어드려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 가셔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지 않겠다. 예. 그렇게 해도 또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있을 때 또 거두어드리고 하면서 점점점 내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일기가 조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장을 열면서 아주 좋은 곳에서 지금 책을 마음고무 책을 만들자고 제안을 와서 일기를 마지막 다듬고 있어서 오늘 이걸 가져 나왔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실은 언제나 옳다. 네, 이겁니다. 이 현실은 뭐냐면 아까 남편 또는 아내가 나에게 자주 잔소리를 하는 현실이에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게 인정되시죠? 예. 여러분들이 정의 불의를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할 줄 알면 이게 정의예요. 남편이 나한테 잔소리 안 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 현실 그게 정의다 이 말. 그걸 옳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게 깨어난 사람이 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눈을 뜨지 않으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불의죠. 문제죠. 당신이 문제야. 예. 그런데 깨어나면 그게 정의예요. 정의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자꾸 뜨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현실을 이것도 이제 내면에서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두 부부가 이 생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꼭 그를 만나야 하는 내가 선택한 존재입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눈을 뜰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건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남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아내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예,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내가 조물주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지게 되죠. 예, 노예가 되지 않는다. 대단히 중요한 이 자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넣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들어가 있네. 남편과 아내는
고집을 세워도 돼. 예, 남편과 아내는 고집을 세워도 돼. 해보십시오. 예, 고집을 세워도 돼요. 왜 됩니까?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나도 깨어나게 되고 상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데 울어도 돼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울지 마 하면 계속 더 울어요. 예. 욕하는 사람이 욕해도 돼 해보세요. 그럼 그걸 너무 쓰게 돼요. 근데 욕하면 안 돼 해보세요. 계속 욕해요. 이게 마음의 원리예요. 이제 대로 자꾸 연습을 하세요. 안 돼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기록하셔가지고 이걸 대로 바꾸십시오. 내가 지금 안 돼 하는 거 부지런해야 돼. 강하게 하는 사람은 예. 이건 바꿔야죠. 안 돼로 바꿔야겠죠. 부지런하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선언을 이 깨어남의 창에서는 하게 됩니다. 이 하게 될 때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되죠. 예. 왜? 그는 그렇게 해도 성장해 가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죠.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게으르다. 게으르면 안 돼 하면 뭡니까? 그를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러다가 얘가 잘못될 거야 하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게으르도 돼. 이건 뭡니까? 얘가 이걸 경험하면서 꼭 성장해 갈 거야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대해를 해줄 수 있겠죠. 내가 내 아내한테도 내 남편한테도 예. 그렇게 해줄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네. 옆에 내 아내,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고집 세도 돼.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한테. 시작. 아직도 지금 이것이 불이라고 생각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일기를 지금 맛을 들인 분은 많이 쓰십니다. 예, 적어도 100편 이상 쓰셔야 돼요. 예. 자,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해도 돼. 예, 돼라는 선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이후에 창조의 창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예. 자, 창조주가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삶을 창조하는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다. 예, 내가 주인입니다. 모든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정의라면 정의예요. 내가 불이라면 불이에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위대하다면 위대한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데 세상이 펼쳐진다. 이게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따라해 보십시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나에게 잔소리하는 내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더 멋지게 창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남편은 따라하십시오. 나와 남편은 능히 고집이 세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다. 이게 말이죠. 강한 사람은 부드러움이 같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은연자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강함이 나타나죠. 우리는 그 속에 부드러움도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고집셈이 있으면 상냥함이 함께 있는 걸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눈 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만 보고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질 않고 나도 그 속에 묶이게 되지만 누구든지 선할수록 악함이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어느 날 그가 악함이 올 때 선을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을. 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경험을 하는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누구든지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음꿈이 일기의 결론이 흐뭇하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주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밝게 위대하게 볼 수 있을 때 그걸
우리 많은 불교사들 우리에 보여줬죠. 상불경 보살 같은 분이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부처다고 이야기를 선언을 했다고. 당신이 부처입니다. 예. 그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정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놀라운 수행이었죠. 그게. 우리도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더구나 내 미운 사람에게 그렇게. 당신은 정말 천사입니다. 진심으로 허무하게 할 수 있을 때 그가 어떤 변화가 오는가 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감정이 정말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되고 누가 나에게 잔소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마지막 마음이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은 그 문제를 넘어선 거죠. 그런데 이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끄림직하고 속이 좀 상하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서셔야 돼요. 또 서봐야 돼요. 예, 그러면 숨겨진 또 다른 내 모습이 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해줄 수가 없고. 누가 해야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스스로 보면서 열어가라. 이것이 모든 깨친 분들이 우리한테 한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일기를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나입니다. 이 노래가 의미가 있는데 같이 한번 부를까요?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정말 내가 당신을 나로, 당신의 말을 내 말로 들어주셨을 때, 막 저 사람이 욕을 하면 내가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 내가 정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막 게을러내. 내가 게을러내. 이게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작업이에요. 우리 주변에 막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람 많죠? 예. 저 사람 고집이 세. 내가 고집이 세구나. 당신의 나입니다. 이 노래 속에서 지금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정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노래. 예. 자, 이제 마지막. 이 좋은 마음 먹기 운동을 지금 같이 따라할 거예요. 바꾸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그림이다. 내 주변에 내가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그에 대한 그림이 내 마음속의 그림이 이미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원리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예.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했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정말 사랑과 존경으로 그를 부처로 보는데 그가 나를 비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최고입니다. 같이 했죠? 그래서 마지막이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정화를 해가자. 예. 너무 단순하게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우리 삶을 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인사를 다시 한번, 아까 출발할 때와 지금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박수. 네. 그래서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결론입니다. 내가 세상을 흐뭇하게, 이 나라도 내가 흐뭇하게, 내가 있는 조직도 흐뭇하게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 어두운 세상일수록 내가 밝아집니다. 내가 정화가 일어난다. 이게 참 신비한 마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